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에 납치돼 살해당하는 등 캄보디아 납치 감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음성에서도 캄보디아 감금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런 위중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경찰 수사에 면책을 받기 위해 일부러 위장 감금 신고를 한다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 감금 의심 신고는 모두 143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장 납치 감금이라는 꼼수가 범행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한국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 면책을 받기 위해 납치 감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수익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 지난 9일에는 음성경찰서에 아들이 캄보디아에 구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변 확인 공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계속 연락이 오간되다 캄보디아 현지 공항에서 인솔자를 따라갔고 이 남성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정황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에 접수된 캄보디아 감금 신고가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오고 또 종결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입국한 피해자들이 이후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캄보디아 감금 납치 피해자 구제와 더불어 위장 감금 같은 범죄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책과 대응의 초점은 피해자 구제와 회복, 구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한 소수의 이 꼼수적 또는 자기 범죄 세탁 그런 거는 수사 당국의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걸러내는 것이.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피해자와 위장 피해자를 구분하는 투트랙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 신고가 된 도민 중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청주에 거주하던 50대 A씨 등 3명이며 경찰은 대상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에 공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충북에서는 올해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0건 접수됐으며 이 중 7건은 행방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수도권이 동탄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이 민간 자본의 참여로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안을 확대해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 내륙선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충북과 경기권의 7개 자치단체가 청주공항에 모여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와 진천을 비롯해 경기 성남과 광주, 용인, 화성, 안성 등 7개 자치단체장이 청주공항에 집결했습니다. 최근 민간 자본이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중요성을 대내에 강조하고 또한 공사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7개 자치단체장이 청주공항에 모여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한 이유는 최근 한 민간 자본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탄력받은 철도 건설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민자안은 당초 수도권인 동탄에서 시작하던 노선을 서울 도심의 잠실까지 확대해 서울 청주공항 간 1시간대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신설 노선을 30km 이상 늘리고 기존 노선을 25km 이상 활용하면서 KTX 오송역까지 확장하는 총 연장 134.4km의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철도 역사 확보 등을 노리는 7개 자치단체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에서는 진천 선수촌과 혁신도시, 청주공항역 등이 거론됩니다. 청주공항은 철도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를 비롯해 천안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동서 바다를 잇는 횡단철도, 대전 세종과 청주 도심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광역철도, 그리고 수서와 대전을 잇는 내륙철도의 중심에 청주공항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부터 그 이남에 있는 시민들의 청주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될 테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돼서 청주공항은 국토의 중심 공항을 넘어 오는 2035년 이후 5개 노선의 철도 인프라를 갖춘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충전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문제는 완속 충전기를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해도 의무적으로 급속 충전기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한된 주차 공간에 수요가 적은 급속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 충청북도의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한켠에 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법적 기준인 2%를 훌쩍 넘는 완속 충전기를 갖췄지만 충청북도의 조례에 따라 별도로 급속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관행이 그렇습니다. 완속과 달리 급속 충전기는 기본 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낮은 데다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어차피 야간에 주차할 거 주차하면서 충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급하게 충전해 어디 가실 게 아니잖아. 그런 면에서는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고. 급속 충전기 한 대당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설치 비용도 부담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약해 노후 아파트 단지는 설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부득이하게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했을 뿐 급속 충전기 설치 의무 규정은 그대로 뒀습니다. 시장 군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곤란한 경우도 이제 뭐 사유가 일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규정 자체가 좀 모호하고. 급속 충전기 관리 부담 탓에 사용을 막아놓은 아파트 단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되레 불편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선거 구민에게 추석 선물을 줘 충북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이대호 영동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군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찰의 책임을 지고 탈당계를 냈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 구민 42명에게 182만여 원의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한 이 의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선거 구민들은 김 세트를 전원 반환했습니다. 영동군 천태산 인근에서 80대 관광객 A씨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경 단체 관광을 온 대한노인회 소속 A씨가 안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천태산 영국사에서 망봉탑 등산로로 내려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망봉탑 인근을 중심으로 인력과 구조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A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충북 선수단은 종합순위 8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시합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선수단의 훈련 현장을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숨을 고르고 활시위를 당기자 화살이 정확히 관역을 향합니다. 남자 양궁 간판 스타 김우진이 속한 청주시청 양궁팀의 훈련 현장입니다. 전국체전에 나서기 전 경기 감각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진을 비롯한 구대한, 원종혁, 이한샘 4명의 선수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전국체전에서 계속해서 메달을 따왔는데요. 올해도 그 메달을 계속해서 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검도 선수들이 죽도를 힘껏 휘두르며 훈련에 몰두합니다. 득점을 위한 재빠른 타격 연습입니다. 지난해 충북 검도팀은 종합 3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새로 창단된 충북체육회 여자 검도팀과 함께 더 높은 순위 달성을 다짐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여자팀이 창단된 만큼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팀들이랑 전지훈련으로 시합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좀 아침 일찍 나와서 먼저 더 열심히 준비도 했고 권법을 겨루는 투로와 대련을 하는 산타, 두 개의 세부 종목이 있는 우슈. 지난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충북 우슈팀은 에이스 송기철을 필두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제가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이 남은 대회라고는 전국체전 1개 남았거든요. 그것까지 부상이 있든 없든 금메달을 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부산에서 일부 종목은 사전 경기를 진행한 가운데 충북은 이미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를 포함해 전체 21개의 메달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올해 충북의 목표는 종합순위 8위. 선수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제천에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노비즈 협회에 소속된 140여 개 기술혁신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충북 지역의 지리적 장점과 뛰어난 물류 접근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이노비즈 협회는 오는 19일까지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기업관을 운영 중입니다.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천 여변초 취급소가 40년 만에 그 시절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제천 지역의 여변초 재배 기술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세 기자입니다. 천장에 길게 늘어진 노란 여변초가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재래식 건조실을 그대로 재현한 이곳은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천 여변초 취급소입니다. 1980년 문을 닫은 이후 40년 만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이곳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 여변초 전성시대, 산업에서 유산으로 전시입니다. 자전거 바퀴를 개조해 만든 모종 심기 도구부터 건조장의 온도와 습도를 꼼꼼히 기록했던 장부까지 전시장 곳곳엔 농민들의 지혜와 손길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연구진은 제천 지역 여변초 재배 농가와 건조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록을 남겼고 여변초 협동조합원들의 증언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제천의 여변초 산업이 지금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이제 그 산업적인 의미랑 공동체적인 의미를 이제 되새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건 임산재배 기술뿐. 제천시는 여변초 재배 기술이 두 번째 농업 무형무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충북 전역의 재배 기술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천 여변초 산업의 황금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제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입니다. 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8월 발생한 칠금동 싱크홀 사고 구간에 대한 긴급 정비에 들어갑니다. 충주시는 예비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까지 노후 하수관로 400m 구간을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구간에서는 하수관 부식과 황화수소 가스로 인한 손상으로 싱크홀이 발생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빠져 다쳤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충북대병원 안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 건수가 국립대병원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서울대와 경상대, 충남대, 부산대에 이어 5번째로 많은 171건의 감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혈류 감염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 내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와 시술 과정에서의 절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흘간의 단수 사태가 빚어졌던 증평군이 단수의 원인이었던 누수 상수관로 구간을 복선화했습니다. 증평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기존 상수관로가 매설된 보광천 인근 도로 구간에 신규 송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해 누수 구간 복선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점진적으로 모든 지역의 상수관로를 복선화할 계획입니다. 제천의 역세권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체움하우스가 착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에는 총 220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민 거점 시설과 게스트하우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특화거리 조성 등 연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 지역 작은 학교 연합운동회가 오늘 이 지역 10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6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영동 군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연합운동회에는 참가자들이 지역 상징인 국악팀과 과일팀으로 나눠 공 굴리기, 색깔판 뒤집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20대 조직폭력배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 5월 함께 있던 지인과 통화하던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내 폭행하고 지난 9월에는 싸움을 말리는 행인을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음에도 경찰에 구속될 때까지 모두 12건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5일간 청주교육문화원과 생명누리공원 일대에서 2025 공감 동행 충북교육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10여 개 체험 전시 프로그램과 도내 225개 학교의 교육활동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또 직업교육축제와 몸활동 꿈기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학생, 학부모가 함께 즐기는 교육축제로 꾸며집니다. 청주시는 오는 25일 단풍이 물든 옥화구곡에서 건강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따라 길 따라 옥화구곡 트레일런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달리기 행사는 시민과 트레일 러너 모두 참여할 수 있는 10km와 20km 코스로 나눠 진행합니다. 참가자와 완주자에게는 풍성한 기념품과 기념 메달을 지급하며 오는 17일까지 청주 여기 모바일 앱에서 3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